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말을 끝까지 안 하고 한 글자로만 표현해요. 어떻게 하죠?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이가 말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서 답답한 적 있으실까요? 또 어떤 어머님들은 약간 다르게 말하세요. 아이가 말을 하긴 하는데 딱 한 글자 아니면 두 글자 정도로만 말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를 보고 자, 강아지를 보고 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계어처럼 말하는 아이, 말을 끝까지 다 하지 않는 아이, 이 두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언어 발달이 트이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말을 다 하지 않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 아이가 외계어를 쏟아내든 한 글자만 말하든 언어 발달에서 이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신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외계어처럼 말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먼저 성격이 좀 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차 있거든요. 엄마, 아까 놀이터에서 커다란 강아지가 막 뛰어갔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입은 아직 이 머릿속의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조음기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뭔가 억양 같은 거는 막 잘 쓰는데 말이 정확하지 않고 으따따따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한 글자로만 말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반대로 굉장히 신중한 아이일 수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도 알아요. 바나나라는 말이 길다는 거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틀리게 말하느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바, 이렇게 한 글자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가 알아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보면 두 아이 모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부모님들이 좋은 의도로 하시지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너무 잦은 따라해봐예요. 아이가 만약에 봐 이러면 아니야. 바나나 이렇게 해야지. 따라해봐. 바나나 이렇게요. 이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말을 또박또박 자주 들려주면 아이가 배울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는 방금 전에 나름 용기를 내서 봐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돌아온 반응이 아니다. 다시 해봐라. 따라해봐라 라면, 그리고 그게 일상에서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신중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말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봐 이것만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들어 줬는데 어느 날부터 어려운 걸 다 말하라고 하니까 더 싫어. 엄마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너무 길고 버거운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말이 느린 것 같으니까 아이에게 열심히 말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그게 아이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지쌤 저는 말 길게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길다 짧다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하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말이 길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데는 말이 길어도 괜찮아요. 아이도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막상 그걸 내뱉으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듣는 길이랑 내뱉을 수 있는 소리의 길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글자만 따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하는 문장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딱 하나예요. 아이가 언어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천천히 자극을 주는 것.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아이의 말을 통째로 받아주세요. 만약에 아이가 봐 했어요. 그럼 우선 고치지 말고 먼저 아이랑 내가 통했다는 느낌을 주세요. 아, 바나나 먹고 싶어? 하면서 바나나를 주시는 겁니다. 외계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 말을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상황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랬어? 이지 강아지 봤어? 이렇게 반응을 일단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통했다고 느끼게. 우리 아이가 내가 일단 표현하고 말을 하면 이게 통하는구나. 말하는 게 재밌다. 이 즐거움이 일단 쌓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아이가 이렇게 표현한 게 통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아이는 그 방법만 계속 쓰게 됩니다. 봐! 해도 엄마가 바나나라고 하는데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을 받아준 다음에 슬쩍 들려주세요. 따라해봐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봐 하면 바나나 줄게 이렇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아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귀에는 방금 아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명확하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대화하듯이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말 들려줬는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듯이 빠르게 들려주시면 안 되고요. 핵심 단어를 천천히 또렷하게 아이의 눈을 딱 보시면서 들려주셔야 해요. 외계어를 쏟아내는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이 말을 다 못 알아들었어도 그 안에서 잡히는 단어, 보고 하나만큼은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왜 다르냐면 아이 눈을 보고요. 이걸 천천히 딱 또렷하게 들려주시면 아이는 엄마의 눈과 입을, 얼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엄마가 내가 말한 단어를 이해하기는 했지만 꼭 요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하는 이 규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쌓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대놓고 따라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눈빛으로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는 느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의 말에 딱 한 발자국만 보태주세요. 절대 길게 말고요. 아이가 만약에 한 글자를 말하면 어머님께서는 거기에 한 단어 정도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차 이러면 자동차 가요. 아이가 만약에 물 이러면은 물 줘요. 그리고 이 말을 아이가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걸 따라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이 말을 잠깐 할 틈을 주시면 됩니다. 바로 따라하진 않겠지만 잠깐 대화의 틈을 주면 아이가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쌓일 시간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지금 말보다는 조금 더 길게 어느 날부턴가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을 조금 길게 하려고는 하는데 막 외계어처럼 잘 못 알아듣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의 말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급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도 말 속도가 빨라지면 아이는 더 급해지거든요. 반대로 엄마가 강아지, 멍멍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습관이 되시면 아이도 이 리듬에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쭉 들으면 조금 어려우시니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간식 시간이 됐는데 아이가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아이가 바나나를 쳐다보면서 빠 이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받아주기. 통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바나나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를 분명히 아이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바나나를 꺼내세요. 두 번째,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바나나를 주면서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바나나 해줍니다. 세 번째, 한 발자국만 더 보태줘요. 아이가 바나나를 먹는 동안 옆에서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나나 냠냠 바나나 먹어. 이게 끝입니다. 따라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아이가 이 말을 따라하기를 체근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는 옆에서 바나나라는 말을 듣고 또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들려주는 것을 계속 쌓아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자체가 언어치료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린데 외계어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면 아이의 마음이 입보다 조금 빠른 상태일 수 있다. 또 한 글자로만 표현하는 아이라면 틀리는 게 조심스러운 신중한 아이일 수 있다. 둘 다 지금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길고 버거운 말은 잠시 넣어두고 이지쌤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말을 표현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즐거운 거다라는 인식이 쌓여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조급함을 내려놓으신다면 아이가 훨씬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우리 아이의 말문이 트이는 그날을 위해서 살포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이지아이 연구소에 가면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자극 활동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자료도 많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요. 주말에 언어 활동지 하나 뽑으셔서 우리 아이와 함께 즐거운 언어 자극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또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